계속해서 윤현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바로 경기도 화성시라고 합니다.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 등 인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화성시의 가치는 어떠할런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해안의 거점, 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 우정읍입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은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라는 곳에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에 대한 세계적인 기업 도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7대 세계 부자 도시 중에 4번째 화성시가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은 10년간 인구에 대한 증가와 그리고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 개발,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형성이 된 곳입니다. 특히 이 화성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요, 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른 여건과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축에 따른 이 내륙과 해안 축에 따른 기업의 거점으로 성장한 도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거점은 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른 동탄과 그리고 화성시청이 소재하는 남양, 그리고 향남이라는 하나의 거점이 들어가 있는 발안과 이 기점에 대한 부분들이 세 개의 도심 성장으로 있다가 나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 개 또 6도심으로서 성장한 도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역에 대한 거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6개의 도시로 성장을 한 곳이죠. 그래서 동탄이라는 1000만 평의 경부축에 따른 화성반도체, 기흥반도체에 대한 배후 거점 도시로서 성장을 해왔고요. 서울과의 수도권적인 부분의 교통에 SRT 교통과 GTX A 구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병점, 경부선축에 따른 2000년도 초반에 병점이 개통에 따라서 도시에 대한 또 성장한 지역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원의 비행장,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화 규제에 대한 부분들로 있다가 비행장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시화가 되면서 또한 도시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개발 압력을 받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으로 봉담이라는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적인 과천, 의왕간, 그리고 수원, 호매시를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강남에서 지금 판교, 광교까지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원, 호매실과 연장이 확정돼 있다 보니 추후에 개통이 됨에 따라서 봉담과 향남에 대한 교통의 접근성,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남양, 화성시청이 소재에 있는 행정 타운이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거점으로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의 산업단지와 공장에 대한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이 커진 곳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송산그린시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1700만 평 가까이 되는 동서측에 따른 도심과 남부측에 따른 산업, 자동차, 테마파크를 비롯한 거기에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하나의 개발축이 또 90만 평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향남이라는 제약단지와 발안산단의 거점이 되는 배후 도시로 향남 1, 2지구 150만 평에 대한 도시가 형성이 된 곳인데요. 동서축, 남북축에 따른 6개의 거점으로 이 화성이라는 지역이 성장을 하는데 한 곳이 눈여겨볼 곳이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 충분히 갖고 있는데 왜 이 지역은 이 6도심과 같은 하나의 도심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을까? 바로 화성시 우정읍이라는 곳입니다. 특히 이 우정읍이라는 곳은 이 우정이 들어가는 지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서해선축에 따른 평택 당진항을 소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업이 모여있는 하나의 개발축으로 잡혀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눈여겨볼 거는 기아자동차 100만 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아자동차 100만 평, 고용에 대한 부분들 11,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조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느냐?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100만 평에 들어가 있는 배후 도시가 없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저평가가 되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 기아자동차에 대한 100만 평, 11,000명에 대한 고용인구, 8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도시가,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면 이분들이 출퇴근하느냐? 주변에 따른 조암과 향남 그 외 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요게 이제 한 가지 이 지역에 대한 저평가된 분석을 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바로 이 매항리의 쿠니 사격장이라는 미 공군 사격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5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폐사가 2005년도에 쿠니 사격장이 폐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고들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89년도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서도 도시를 만들 수 없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05년도에 쿠니 사격장, 미 공군 사격장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주변 개발 계획들,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파크라 그래서 유소년 야구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8면으로. 그리고 10만 평 넘게 바로 옆으로 공원화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도시로서에 대한 기능이 또 된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우정읍이라는 매항리에 이런 드림파크 평화생태공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하나의 주거와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느냐?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사업 계획에 같이 진행을 해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과 국제 테마주택단지에 대한 사업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거론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정미래 일반 첨단 산업단지 우정산단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 100만 평 사업에 100만 평 사업에 지금 추가로 150만 평이라는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평이라는 우정산단에 대한 11,000여 명의 고용 효과처럼 150만 평에 대한 산업에 대한 거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 들어오는 고용 인구 또한 커진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옆으로 13만 5천 평에 대한 지금 자동차 부품 단지, 지금 우정지구라고 해서요. 지금 사업 계획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들어오느냐?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 항공드론, AI, 로봇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교통에 대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에 대한 여건들을 가지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요.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축에 따라서 서평택 IC로 빠지기 전에 인터체인지를 하나 계획을 잡고요. 서평택에서 시흥으로 가는 도로 라인에서 하나의 인터체인지를 통한 접근성을 지금 기아자동차와 우정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간 축으로 하나에 대한 교통 접근성 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역에 대한 개발 여건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또 하나 이제 호재가 뭐냐? 첫 번째 우정첨단산업단지 기업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거죠. 고용인구 1명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를 3인 1가족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11,000명이면 33,000 플러스 알파. 거기에 대한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단지가 들어가는 부분들 13만 5천 평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100만 평이 들어가 있고요. 우정첨단산업단지가 바다를 매립해서 150만 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파생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화성시에서 방영을 했죠. 그래서 향남에서 우정산단으로 들어가는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2년 서해선 전철 향남역이 열리게 되면 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향후 전철 라인에 따라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매항리 평화생태공원과 거기에 따른 이제 관광휴양단지 그리고 이제 고운항에 따라서 어촌항으로서의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여건들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통한 하나의 지역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화성시 우정읍에 대한 한 번 더 정의를 드릴 건데요. 기아자동차에 대한 100만 평 사업과 바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150만 평에 대한 추가적인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들어가 있는 13만 5천 평에 대한 자동차 부품 단지 축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이 매항리 같은 경우는 관광 휴양 개발 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부분, 일대에 대한 석천리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에 대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배후 거점에 대한 도시, 그리고 이하리 같은 경우는 산업과 주거에 대한 기능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관리 방안 지역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곳 세 곳인데요. 이 일대에 대한 주거적인 부분들, 그다음 근생에 대한 부분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되어 있고요.
그리고 77번 도를 축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송산 그린시티와 접근성이 또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양축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들을 더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 대한 기능들은 이렇게 두 개가 모이는 집중되는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지역에 대한 참고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